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한다, 부결이 됐다,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하락은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지금은 신용이 좋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도한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일단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부채의 크기라도 소액 닷건, 그러니까 짜잘하게 소액의 카드론이나 소액의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신용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그 신용대출 비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핀테크라고 해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핀테크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를 위한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서 보여주는 상품들이 고금리 상품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쓸 수 있지만 손쉽게 쓸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부터 보여주진 않는다. 핀테크 업체들은 팔 수 있는 상품밖에 못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어떤 한계?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발품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높은 대출을 손쉽게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핀테크는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핀테크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론 대출 같은 경우도 너무 손쉽죠. 사실 홍보도 문자로 계속 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받는 소액 대출은 신용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금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가 있는 경우죠. 연체가 있으면 신용 하락은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평소에는 신용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 특히 대금 납부 기한이 됐는데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 놨다든가, 은행을 새로 거래를 트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다 옮겼는데 처리가 한 번에 잘 안 되거나 자동이체 등록해야 될 계좌를 내가 깜빡하고 등록을 못 했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의도치 않게 연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연체 기록은요, 이 신용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연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어떤 대출을 건전하게 전환한다든가 다른 대출을 받아야 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가 부족한 경우도 신용점수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점수라는 것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금융활동이 전혀 없게 되면 평가할 기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가 없는 분들은 신용점수가 안 좋게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상담하다 보면 담보가 있는데 신용이 무슨 상관이냐, 소득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신용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 등급,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은 어디 걸 쓰냐면은요, 거의 두 군데 간에서 쓰게 되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요즘은 신용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회사의 신용점수와, 그리고 KCB, 이 코리아 크레딧 뷰어의 약자인데, 흔히 우리는 KCB라, 업자들은 KCB라 부르고 일반인들한테는 올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군데의 신용 점수를 가지고 금융기관은 참고해서 이제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또는 내부적으로 세분화해서 금리의 차등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조회를 하게 되면 등급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신용 점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 신용 점수를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신용 등급을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1점부터 1000점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수별로 어떤 구분을 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어떤 점수 구간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든가 여기까지는 대출이 되고 안 되고 또는 뭐 등급에 따라서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대출 한도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요 당연히 금융기관별로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지만 대출에 있어서 일단 대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점수는 나이스 기준으로는 700점 전후고요. K12 기준으로는 600점 전후입니다. 이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이스든 K12든 직접 접속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뭐 토스니 카카오니 뭐 네이버니 이런 데서도 간단하게 조회해서 하실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조회하게 되면은요, 제가 해보니까 뭐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들이 조회하고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소개하는 이런 카테고리로 막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쉽게 연결돼서 받게 되는 대출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고금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뭐 대출이 필요한데 점수 조회해보고 바로바로 연결해서 바로 받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은행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용대출이 그렇습니다. 이 핀테크 시장이 아직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확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너무 편하게 받으려다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신용점수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어떤 대출을 신청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뭐 대출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상담받다가 대부를 쓰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점수가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저기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 정도에 있다. 그런 포지셔닝에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애매한 구간 나이스 700점 전후 K12 600점 전후 이런 구간대인데 어떤 금융기관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점수의 기준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용점수가 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부터 알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가 컨택된 금융기관이 있으면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내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점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그 다음 해당 신용평가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몇 점까지 올리려고 하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를 또 높이기 위해서는 이 소액 다건 대출, 그러니까 잘 자란 대출을 한 건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소액 다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너무 손쉽게 받느라고 그냥 핸드폰으로 클릭해서 너무 손쉽게 받느라고 소액 다건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직장인이라면 건전한 신용대출 한 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은행 가서 상담해 본다든가 또는 배우자와 부채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 본다든가 또는 주택 같은 부동산 담보가 있다면 부동산 담보대출로 한 건으로 정리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신용점수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아예 너무 낮다든가 또는 뭐 연체 기록이 있어가지고 아예 뭐 안 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자잘한 대출 몇 건만 갚아도 신용점수가 좋아질 수 있는데 갚을 여력이 전혀 안 된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대부나 P2P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쓰고 나서 그걸 계속 장기간 고금리를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무작정 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향후에 갈아타기 위한 어떤 플랜이 필요한 거죠. 대부나 뭐 P2P 다른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걸로 우회해서 하더라도 향후에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정상적인 금리의 주담대 상품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내가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신용점수 이렇게 올리면 이 정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겠구나라는 윤곽을 잡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금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이러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부결됐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정확한 점수 파악하셔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몇 군데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